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질문 준비하신 동안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 영화 콘크리트 마켓이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혹은 콘크리트 유니버스를 떠올리는 관객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지진 이후에 사람들의 생존을 다룬다는 정도만 배경이 동의를 하고요. 그 외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오리지널의 스토리로서 새로운 캐릭터와 한국 마켓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영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냥 새로운 영화로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그리고 정만식 씨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그런 세계관 이제 좀 새로운 작품을 봐달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황야랑 비교해서 이 작품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작품은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들은 대부분 생존 그 자체를 다루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이미 일어난 상황 바로 직후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좀 다르게 좀 클리셰를 삐뚤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플롯은 이제 범죄물을 베이스로 한 이야기고 주인공들도 가능하면 이제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10대들, 그러니까 재난 이전에 자기가 아직 누군지 몰랐다가 재난 이후에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스스로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세대들을 바탕으로 이제 중심을 주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마켓이라는 공간 자체가 물물 교환이라는 어떤 것가 제일 중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래를 하는 관계들이 많이 다룰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벌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오로지 생존 위해서 막 싸우고 이런 거와 다른 좀 스토리의 전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홍기홍 감독님께는 이게 원래 시리즈로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편집 과정에서 영화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시리즈로 다시 풀린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화 시리즈의 어떤 부분이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영화 버전과 이제 시리즈 버전에서 이제 좀 다른 거는 영화에서는 이제 일단 큰 복수의 메인 서사 그다음에 히로의 이제 그 히로가 세정의 복수를 위한 이제 그 서사 위주로 거의 정리가 되었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지금 다양하게 나오는 다양한 그 조연 캐릭터들과 다른 공간들 거기에 대한 설명과 서브라인들이 더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오히려 사건 중심으로 더 쉬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런 점이 가장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켓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이 됐고 층마다 파는 게 다르고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고 이런 게 좀 흥미로웠는데 어떤 점에서 이런 공간을 상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통조림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 통조림? 왜냐하면 사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변질되지 않는 게 통조림뿐만은 아닌데 하필 통조림으로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대지진 이후에 보금자리이자 물이 나오는 곳이 있다면은 거기는 이제 실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생각하고 이제 구상을 했고요. 주거지도 되고 상가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마켓을 하고 1층, 2층 같은 경우에까지는 판매가 되는 마켓이자 제일 중요한 물건들을 팔면서 좀 관리자들급의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그 위로는 이제 임대처럼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다. 하지만 제일 위에 이제 8층과 9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전체를 좀 안 좋게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머무는 뭐 일종의 펜트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이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 질문. 통조림을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재난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 제외하고는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식품처럼 보관이 유용한 것들 그리고 이제 화폐로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정량이 될 수 있는 어떻게 정량으로서 서로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통조림이 화폐가 되지 않을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중에서 이제 성매매 내지는 성상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감독님의 접근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애초 내용 설정상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지만 그리고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매매라기보다는 착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배당해서 이제 팔 것이 없는 가장 밑바닥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정도의 설정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작품으로서 다뤄질 때도 가장 첫 번째 저희가 저희 팀들끼리 했던 것도 그런 8층이 전형적인 곳으로 절대 비춰지지 않게 사람 사는 곳으로 보여지게 예를 들면 컬러라든지 절대 원색을 쓰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여금 좀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완전 스스로 너무 자발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지 않음을 조금이라도 더 연출적으로도 중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중앙 한번 보실게요. 화이팅 포즈를